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참포도나무병원 심장내과 박중일입니다. 오늘 조금 주제는 화병과 심장과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막 가슴을 부여잡고 막 머리 뒤를 잡고 이런 드라마 나오는 경우를 보실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스트레스 막 받으면 "와 내가 가슴이 너무 답답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인제 보통 화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 심장에 영향을 주고 또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요 항아리가 문어 잡는 항아리인데요. 다쿠츠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쪼끔 요렇게 돼 있고 뒤가 볼록하고요. 이거 오목합니다. 그래서 문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일본 어부들이 인제 문어를 잡는 전통 방식으로 이 항아리를 사용합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는 거는 인제 여기 대동맥이고요. 심장이 요렇게 인제 수축했다 이완할 때 하는 경우를 보이는데, 특이하게 심근경색이 의심돼서 응급실에 오신 분들 중에 우리가 심근경색인 줄 알고 들어가서 조용을 해 봤더니, 이 심장이 원래는 이렇게가 전체가 심장인데 수축을 할 때 다 같이 수축하지 않고 항아리, 문어 항아리 요 입구만 딱 요렇게 수축을 하고 이 뒤쪽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이 문어 항아리 같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런 합병으로 온 어떤 여자분들이 이게 보이는 어떤 아주 클래시컬한 모양을 보고서 '야 이거 문어 항아리처럼 생긴 심장병이다.' 그래서 일본 말로는 타코츠보라고 그러고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스트레스에 의한 심장병 이렇게 어 진단명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현재 의학계에서 이건 다 증명이 돼 있는 거고요. 이런 분들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 봤더니 혈관이 하나도 안 좁아요.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또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약물 치료를 해 주고 나면 나중에 이런 문어 항아리 같은 모양이 또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심장이 인제 수축과 이완을 하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예, 이 혈관도 멀쩡하고 그런데 꼭 심근경색 환자나 협심증 환자처럼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 최근에 인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어떤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이 심장 혈관들이 과도하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혈관의 이 혈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꼭 좁아져야만이 혈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심장에 혈류가 줄어들어서 똑같이 아프다. 네, 그런 거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화병이라는 게 이미 등록이 돼 있고 이제 스트레스성 심장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봤더니 관상동맥 우리 심장을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의 이름이 관상동맥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환자들에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발생하는 심근허혈을 인제 스트레스성 심근허혈이라 하고,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허혈이 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나 이런 게 2배 정도 증가하더라. 근데 특히 이 여성분, 그중에서도 젊은 여성분들한테 좀 더 잘 오더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운동 부하 검사나 이런 경우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를 좀 따져 보면은 이 젊은 여성들한테서 오고요. 또 특히 심근경색을 한번 앓은 환자들한테 더 민감하게 이런 스트레스에 의한 심근허혈이 온다는 겁니다.
또 이 정신건강 질환이 있는 분들 우울증 또 조울증, 불안장애 있는 분들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더라.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여러분들 요즘 이런 현실이 되게 답답하잖아요. 또 뭐 갑질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상처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실제로 아프거든요. 이런 차별의 경험 또는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와 같은 이런 스트레스 사회에서 실제로 그런 스트레스가 여성분들에게 일부의 여성분들에게 실제로 심장병을 일으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유병률을 보면은 실제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약 30% 이렇게 세 분 중에 한 분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심장이 아파온다는 겁니다. 근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나 나의 심장은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 오게 되면은 심장은 점점 아프다는 거죠. 상처받고 있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장 부하에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검사해 보면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파요. 어 막 스트레스 받고 남편이 스트레스 주거나 뭐 경제적으로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밤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게 되면 실제로 가슴이 답답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걸 저희가 병태생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의 뇌와 이 심장이 연결된 그 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뇌 심장 연결 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애들 이 축이 원래는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거나 놀라거나 그러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 이렇게 빨리 뛴다 두근두근두근 한다든지 이제 그게 우리 몸에 이 자율신경 시스템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런 축이 연결이 돼 있는데 얘네가 지나치게 또 과하게 활성화될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쪼끔 더 자세하게 인제 설명을 하면 자율신경계 시스템 우리 몸에는 자동차로 치면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맥박과 혈압이 너무 지나치게 높거나 빠르거나 너무 지나치게 낮거나 느리거나 하지 않도록 자동차로 치면 변속을 제때제때 해서 잘 조율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자율신경계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런 자율신경계 이런 시스템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뇌랑 심장이랑 연결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시상하부와 이 피투이타리 하이포살라무스, 피투이타리 그다음에 부신 이런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이 과도한 활성화가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혈관이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골목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골목길에 해당하는 게 이제 미세혈관입니다. 이렇게 거의 현미경상에서 보이는 이런 미세혈관의 기능이 잘 조율이 됐을 때 교통 정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아까 관상동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처럼 관상동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세혈관의 혈류에 장애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세포 수준에서 저 골목길 수준에서 장애가 생겨서 여러분들의 심장 세포 하나하나가 상처를 받는 거죠. 마치 피가 통하지 않아서 상처받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몸은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으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상처가 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감기를 앓으면 그 감기를 치료하기 위하거나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이런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인터루킨 6가 증가한다든지 염증 반응 물질이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래는 얘네가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작동을 하죠. 근데 그게 과하게 되면 염증이 나의 바이러스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앓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염증 반응이 계속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는 정상인 나의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심장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심장의 혈관도 공격하고 심장의 근육도 공격하고 심장을 싸고 있는 막도 공격하고 판막도 고장을 내고 그렇게 해서 심장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 6월 달 중앙일보 여러분 뉴스를 찾아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한 20대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심장을 부검을 해 봤더니 그 심장 근육이 다 녹아내려서 염증 세포로 바뀌어 있었다. 이런 뉴스가 난 게 있습니다. 6월 달에 나온 중앙일보 뉴스인데 한번 그러한 것이 이런 염증 반응에 의해서 우리 심장이 상처받은 거죠. 네. 그래서 쪼끔 더 들어가서 얘기를 드려보면 아까 제가 뉴로 카디악 액시스 뇌에 심장축이 있다. 그래서 뇌와 심장 간에 있던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인제 우리가 어떤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 뇌의 어떤 특정 부위가 활성화가 됩니다. 걔네가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심장을 벌렁벌렁 두근거리게 한다든지 혈류를 떨어뜨려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뇌가 그럼 어디냐고 그랬을 때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여러분들 그 편도체 영어로는 아미그달라고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고 여러분 이 전두엽에 보면은 이런 전척 대상 피질이라는 게 있고 얘네들이 어떤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놀라거나 두려울 때 그 감정이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그다음에 편도체가 특히 공포나 그런 두려움 이런 감정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 위치가 편도체인데 제가 다시 보여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앞쪽이거든요. 앞쪽에 여기서 어떤 정서 같은 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걸 봤다든지 뭐 그랬을 때 얘네가 정보를 받아 가지고 특히 이 아미그달라라는 부위에 여기가 공포를 느끼는 곳이거든요. 얘네들이 공포를 느껴서 그다음에 이 시상하부하고 이 시상하부나 이 피튜이터리 글랜드 제가 우리나라 말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하고 그다음에 콩팥 위에 보면은 부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신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쪽으로 이제 시그널을 보내 갖고 막 혈압이 솟구치고 맥박이 막 끝도 없이 빨라지게 하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제 그게 그런 걸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 인제 심리학자분들이나 인제 정신과나 이런 쪽의 선생님들은 잘 아시는 말이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Fight or flight.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즉 무슨 말이냐면은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계 중에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신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곰을 마주쳤어요. 갑자기 앞에 곰이 딱 사자가 딱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편도체 아미그달라의 상황이 공포가 딱 들어오죠. 그러면은 우리 뇌의 이 시상하부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쫙 내려가서 여러분 콩팥 위에 조그만하게 이제 부신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 아드레날린이나 노아드레날린이 막 폭발합니다. 카테콜라민이. 그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혈압이 막 쫙 올라가죠. 왜 그렇게? 딱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 우다다다닥 그럼 마치 없던 그 힘이 여러분 가끔 막 담벼락을 3m 되는 담벼락을 뛰어넘었다 이런 아니면 바위를 막 번쩍 들었다 이런 뉴스가 이게 이런 상황이겠죠. 그죠? 그래서 막 달리기를 해서 벗어나는 네.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네. 본능적인 건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발이 땅에 붙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발은 뛰고 싶은데 내 몸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힘이 쫙 빠져서 인제 그런 게 플라이트죠. 그냥 어 포기해 버리는. 네. 이런 현상이 인제 아까 말씀드린 뉴로 카디악 액시스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자율신경계 시스템. 그래서 실제로 인제 그림을 보시면 어떤 급성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계속 만성적인 스트레스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드라마에서 현실에서 계속 뭐라 하는 거죠. "너는 왜 이러니? 너 이거밖에 안 되니? 너는 뭐 도대체 네 머리는 어디에 쓰는 거니? 뭐 모자를 뭐 쓰는 데 쓰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저희 옛날에는 그런 말도 많이 듣고 저도 옛날에는 그런 말도 또 제자들한테 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 여기 확대된 그림에서 보면은 이 시상하부에서 이런 어떤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막 나와서 이 부신에 가서 아드레날린, 카테콜라민을 막 분출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거고 얘네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혈압도 올라가고요. 또 살도 찌고요. 당뇨도 생기고 이 혈관에 작용을 해서 이 동맥경화도 일으키고 피도 빨리 엉고하게 막 만들어 버리고 심장에 혈류 장애도 생기게 하고 맥박도 빠르게 하고 옆에 보시는 이런 염증 물질들 막 나오게 해서 우리 몸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어떤 이머전시 응급 스트레스나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를 살리게 하게끔 돌아가던 어떤 시스템이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심장을 망가뜨리게 되는데 근데 아까 거기에 작용하는 게 이 코르티졸이라는 성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코르티졸이라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인데 이 코르티졸이 나와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얘네가 지나치게 하다 보니 결국은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고 혈류 조절이 떨어지게 되고 심장 세포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부정맥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 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왜 여자가 더 심하지? 왜 여자한테 더 민감하지?" 그랬을 때 여러분도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여자분들이 쪼끔 더 예민하잖아요.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뇌의 반응성이 남자보다 여성분이 훨씬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쪽 그 골목길 쪽의 말초혈관의 반응이 좀 과하게 되고 과도하게 이제 수축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도하게 이런 교감신경, 혈압을 올리고 맥박을 빠르게 하는 이 교감신경이 많이 자극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장의 박동도 훨씬 더 불규칙해지고 더 빨라지고 그런 거죠. 거기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런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이 에스트로겐이 이 뇌의 감정 처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뇌에는 아까 그 정서적으로 그 반응하는 뇌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뇌 부분에 에스트로겐의 리셉터 수용체가 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경 전에 여성분들한테 그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어 그런 문제가 생기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나 다 다르겠지만 남자분들은 누가 뭐 상사가 뭐라 하고 그래도 그냥 '에이.' 이러고 인제 자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다음 날 되면 또 헤헤 웃으면서 그러는 경향이 있나? 있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여성분들은 그 말 한마디에 인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계속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되고 그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면서 나의 그 감정의 축이 과도하게 돌아가게 되니까 가슴이 아프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일회성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계속 그래.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계속 뭐라고 그래. 그러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인제 심장이 아프지고 만성적 스트레스를 가게 되면은 결국은 실제로 혈관이 좁아지는 것과 똑같은 협심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유독 왜 아시안 여성이 또 많아요, 합병이라는 게.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 유전적으로 아시안 여성, 우리 한국 여성, 일본 여성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이 교감신경에 대한 수용체 민감도가 높고 또 우리는 정서적으로 감정이 억제돼 있잖아요. 그리고 참아라, 표현하지 마라, 내면화된 문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그 스트레스가 과하게 작동하면서 화병이 많이 생기시는 겁니다. 요즘은 많이 인제 자기 표현들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이런 여성분들의 그런 지위와 어떤 그런 현재의 문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런 화병을 많이 유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슴이 아파오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실제 협심증이 있을 경우 그 위험도가 어 협심증도 없고 스트레스에 의한 심근 허혈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그냥 일반적인 정상인이죠. 그런 사람에 비해서 거의 4배 정도까지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실제 논문 연구를 통해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일 밑에서는 전혀 이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허혈이 없는 사람이고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가장동맥 협착이 있어서 운동부하 검사에서 보면 이제 포지티브가 나오는 분들이고 여기 제일 이 주황색으로 된 경우가 그런 일반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또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허혈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 보시면 이게 3.8 배라는 뜻입니다. 그럴 병이 생길 확률이 어떤 뭐 심근경색이 온다든지 그쵸? 사망에 이른다든지 하는 경우의 수가 위험도가 4 배가 올라간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스트레스 받고 두근거리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것을 음 방치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인제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학자나 심리 치료하시는 분들, 정신과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도 그러하지만 저희가 인제 뭐 꼭 혈관을 뭐 넓힌다든지 이런 걸 떠나서 나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없애주기 위한 방법은 뭐 이런 인지행동 치료 이거 뭐 저희 쪽 분야는 아니죠. 인지행동 치료를 해 드린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실제로 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약물도 있지만 네 또 뭐 사회 심리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차별을 해소를 해야 되고
그죠? 갑질을 당하고 있으면 그 갑질을 해결을 해 드려야 되고, 내가 외로우면 외로움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심리 학자, 심리 치료사 이런 분들은 우리 "뇌의 근육을 키우자. 마음의 근육을 키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네. 그 그것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뭐 저희들이 하는 심장 내과 전문의가 하는 이런 치료도 같이 동반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 드리면, 네. 화병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 심장병이 생긴다. 그래서 화병에 의한 심장병은 어 드문 질환이 아니다. 이거 의외로 심각할 수 있다. 특히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의 수양, 수련, 근육 수련이 필요하다. 어 마지막으로 인제 방치하지 마시고 쪼끔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서 관리하시고 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질문, 네. 네, 아카시아 님이 예 질문 주셨고 20대 예 여성분이시네요. 엑스레이도 다 CT까지 다 하셨고 괜찮다고 하시고, 그쵸? 근데 통증이 계속 되셔서. 예, 그게 여러분들 보통 그 가슴 통증, 지금 이제 왼쪽 가슴 통증이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졌을 때 내가, 또는 뭐 이렇게 자기 흉곽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거나 할 때 이렇게 아프신 거는 대개는 그 근골격계 통증이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소형 뭐 예를 들면 안 하던 운동을 뭐 무리하게 했다든가 이제 그럴 경우에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드시면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흉부 CT도 다 찍고 하셨다는 걸로 봐서는 그 심장 혈관도 보셨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폐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기흉이라든지 물 찼다든지 뭐 관상동맥 혈관이 좁아졌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 저희가 인제 저는 어떻게 여쭤보냐면 숨을 이렇게 깊게 들여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심호흡을 쭉 했을 때 어느 순간 이렇게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인제 늑막성 흉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나타나는 경우는 늑막이 늘어나거나 심장을 싸고 있는 그 심장막을 저희가 심낭이라고 그러거든요. 걔네가 늘어날 때 약간 스트레칭 되면서 여기 어떤 염증이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인제 염증이 붙으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게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 후에 롱 코비드 증후군으로 그런 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멘탈 스트레스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흉통, 호흡 곤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압박하는 듯한.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어 검사를, 이 CT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심장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심장 초음파를 해 보셔야 되는 문제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습니다. 위산이 역류하게 되면 이 식도가 그 위산에 우리 화상을 입는 거거든요. 그럴 때 뻐근하게 아파요. 이렇게 담배나 커피나 이런 걸 좀 하는 분들이라면 그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 물론 뭐 어
잘 때 심하다거나 그럴 수도 있으나 그게 평상시 낮에 가만히 있는데도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증이 지속되신다? 계속 내가 이쪽이 좀 뻐근하고 아프다? 그러면은 심장내과 선생님을 좀 만나셔서 이 CT가 아니라 심장 초음파 같은 걸 좀 자세하게 보시는 분한테 좀 보시면 어쩌면 인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김정한 님이신가요? 아 네. 그쵸. 이게 찌르듯이 아프다는 이게 그 말씀이 우리가 인제 전형적인 흉통은 뻐근하게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찌르듯이 아파요.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다라는 거는 어 심장 혈관 쪽이라기보다는 다른 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뭐 어쩌다가 아파요. 몇 달에 한 번 아파요. 이런 분은 병원 안 가셔도 되고요. 요 근래 들어서 자꾸 아팠다 안 아팠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찌름이 계속되면 당연히 병원 가셔야 되지만 뭐 몇 초 아팠다가 또 좀 괜찮았다가 또 어떻게 하면 또 아팠다가 이러시면은 한번 보셔야 되겠죠. 이게 뭐 응급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죠. 운동하고 나서 아픈 분들 있어요. 예. 근데 인제 전형적인 거는 운동을 할 때 아파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아 선생님 저는 어 운동을 하고 한 예를 들면 5 분쯤 있으면 하는 중에 5 분쯤 운동하면 여기가 아파와요. 그랬다가 쉬었다가 다시 하면 그때는 괜찮습니다." 요런 것도 협심증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왜냐면 심장이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해서 여기도 근육이잖아요 심장도. 그러려면 혈류 순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로 치면 내가 1 단으로 달릴 때하고 5 단으로 달릴 때 엔진이 5 단이 훨씬 빨리 뛰고 휘발유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그렇게 5 단으로 갈수록 우리 혈류의 공급이 더 빨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점점 할수 할수록 시원해져. 이거는 아니겠죠? 근데 점점 내가 부하를 걸면 '여기가 뻐근하네.' 그거는 협심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는 안 그랬는데 어 최근에 갑자기 아파. 예 근데 한 100 미터 뭐 한 50 미터만 나는 걸어가도 아파. 쉬면 괜찮아져. 근데 또 내가 좀 가려고 그러면 아파. 이것도 위험하죠. 요건 더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 거죠. 이게 차로 따지면 옛날에는 뭐 시속 한 100 점 가면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차가? 근데 그랬는데 이제는 뭐 한 2 단만 해도 차가 이상해. 그러면 엔진이 뭐가 인제 문제가 인지 막 엔진이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요런 어떤 개념을 가지시면은 내가 지금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쪼끔 천천히 가도 되는지 요런 걸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육통은 만지면 아프죠. 네. 심장 뛴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 이다은 님. 네 인제 우리가 인제 그 영어로는 palpitation이라고 그러고 빈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부정맥이라는 개념과 빈맥이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어 빈맥은 그냥 빠른 걸 빈맥이라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냥 편안할 때 자기 맥이라는 게 있어요. 한 뭐 분당 60 회, 뭐 분당 한 70 회, 잠잘 때는 한 뭐 40 회, 50 회 좀 천천히 뛰거든요. 근데 인제 내가 갑자기 빨리 뛰는 것 같아요."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보통 한 60번 정도 뛰는데 갑자기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막
분당 90 회로 올라가. 얘도 좀 이상한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이 뭔가가 쪼끔 에러가 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려고 누웠어. 그러면 심장이 인제 천천히 조용해져야 되잖아요. 그쵸? 자동차 5 단에서 1 단으로 내리면 RPM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숙면에 들어야 되는데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갑자기 심장이 계속 막 쿵쿵쿵쿵쿵 뛰잖아요. 좀 뭐가 이상한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음 뭐 우리가 인제 긴장을 하거나 그럴 때 빨리 뛰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았는데 요새 왜 이렇게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지? 내가 뭐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머리는 편한데 내 마음은 안 편하네? 요런 거는 쪼끔 체크를 해 보셔야 되죠. 물론 공황 상황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감별이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제가 느끼는 거는 공황 장애라는 거는 일단 심장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정신적으로 얘가 아까 말씀드린 얘가 문제를 일으켜서 얘를 일으키는 게 그때가 인제 공황 장애죠. 그래서 정신 이 일단 '심장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배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드물게는 뭐 그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신 분들은 안 그랬는데 심장이 막 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그런 경우는 어 계속 그러겠죠. 왜냐하면 호르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괜찮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요새 왜 이렇게 땀도 나고 자꾸 심장도 벌렁거리고 살도 빠지고 잠도 안 오고 뭐 요럴 때는 호르몬 변화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볼까요? 음. 네. 제가 뭐 한의학 전문은 아니라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 화병이라는 거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화병이 더 이상 그 옛날에 한의학에서만 말하던 그런 화병이 아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의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셔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이 실제로 사망률도 높고 실제로 심근경색도 많이 생긴다. 그리고 이 축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자율신경 검사나 이런 거를 합니다. 그리고 심장 초음파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 나의 마음의 문제야.'라고 치부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혈압이라는 거는요. 음 이제 우리가 인제 수압을 얘기하잖아요. 이 혈압이죠. 그래서 혈압은 일정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혈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축기 혈압이 있고 이완기 혈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짰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잖아요. 그쵸? 그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 세졌다 낮아졌다, 세졌다 낮아졌다. 그때 요 위의 혈압을 수축기, 밑의 혈압을 이완기. 이 둘 다가 일정 범위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근데 저혈압이라는 거는 그 압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걸 얘기하죠. 보통 제가 수축기 혈압이 100 이하로 이완기 혈압은 60 이하로 가면 저혈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심장에 상관없이 혈압은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심장과 연관이 있을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어 우심실 급성 심근경색이 오면
이 심장은 이 펌프 같은 거거든요. 오른쪽 심장에서 피를 끌어와서 왼쪽 심장으로 내보내 주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오질 못하면 여기서 내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심실 심근경색이라는 게 생기면 이 우심실이 고장이 나서 여러분들의 그 정맥에서 피를 끌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저혈압이 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저혈압이 확 왔다. 그때는 그 우심실 심근경색, 즉 심장 기능하고 연관이 생긴 거죠. 네. 근데 심장이 멀쩡한데도 저혈압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분들 왜 젊은 여자분들 갑자기 기절하시잖아요, 저혈압으로. 미주신경성 실신,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 그거는 심장 기능은 멀쩡한데 내 혈관의 기능이 나빠진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자율신경 시스템이 망가졌거나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네 일반적으로는 심장 기능하고는 연관이 없이 내 혈압은 계속 일정 범위를 잡고 있다. 오히려 고혈압이 심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저혈압이 심장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네. 네 이다은 님. 여러분들 날씬하신 분들은 이게 동맥이 심장에서 나온 대동맥이 내려와서 배를 지나 이렇게 가지를 치고 결국은 다리로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손을 요렇게 대시면 심장이 막 박동이 느껴지시잖아요. 대개는 정상입니다. 예 날씬하신 분들은 특히나 대동맥의 이런 맥 박동이 느껴지시는 거라서 일반적으로는 정상인데요. 어 안 느껴지시던 분이 갑자기 뭐가 이렇게 느껴지시면은 대동맥류일 가능성이 대동맥 사이즈가 보통 복부 대동맥은 정상적으로 이 사이즈를 잴 때 지름이 3 센티미터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대동맥이 늘어나는 그 대동맥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한 요만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뭐 5 센티 이런 분들은 여기 되면 갑자기 막 혈관이 늘어나면서 이 배를 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아마 또 이다은 님 젊으신 분 같으신데 그래서 날씬하신 분이면 그냥 보통은 정상입니다. 네. 예. 판막 와파린 드시는 거는 인제 판막 시술하시고 수술하신 분이고 아마 인공 판막 중에 기계 판막이실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예 요거는 쪼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나 님. 네. 그쵸. 화병, 자율신경 실조증 이렇게 증상을 자꾸 겪으시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인제 자율신경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먹는 약도 있고 뭐 좀 주사 치료 같은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둘째는 정신과 아까 말씀드린 정신과적 치료, 심리 치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명상 뭐 이런 것들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자율신경도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죠? 교감신경이 항진되신 분도 있고 반대로 부교감이 이게 엑셀레이터가 항진되신 분도 있고 브레이크가 항진되신 분도 있고 또 반응이 느린 분 너무 느린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쪼끔 이렇게 계속 어렵습니다. 사실 이 치료가 어렵지만 그래도 인제 여러 가지 약물 치료, 정신적 치료를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약을 써서 좋아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쪼끔 전문적인 상담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반드시 자율신경 실조증이 아닌 다른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낸다면 해결될 수도 있고, 또 기립성 빈맥 증후군 같은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자율신경 장애거든요. 그런 분들도 제 환자분 중에는 약물 치료하면서 좋아지신 분도 있고요. 경우가 있습니다. 뭐 100%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음. 네, 인제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네,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보통 이 한쪽 영역에서 일하다 보면 다른 쪽 영역을 좀 애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뭐 의사지만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가 나오게 되면 무시하거나 그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하나로 딱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많이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분야 저쪽 분야가 이렇게 엮여 있고, 예전에는 몰랐던 그런 분야들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실제로 심장에 영향을 주고, 사실 이 분야도 이게 밝혀진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아직도 모르는 분야가 많고요. 연구가 아직도 덜 돼 있고. 그 의사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은 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다 보면은 의외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고 '아 내가 이게 진짜 나하고도 연결이 어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름 이제 이런 인터넷 서치나 이런 걸 해 보셔서 한번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런 게 안 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또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심장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를 방치하지 마시고 어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